52차 김상덕 국제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지원금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리고 지원된 불실 23조 원의 규모의 23조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규모는 23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출 만기를 4회 이상 연장시켜주어도 부동산 불실 가능성이 있는 곳을 공경매 처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히 공경매는 처분될 현장에 6조 9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에 투입할 뉴머니, 새로운 대출머니는 은행, 보험사, 5억 원 규모 신디게이트라는 것은 공동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험사,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것을 신디게이트라고 합니다. 신디게이트 공동대출을 조성할 것으로 은행, 보험사에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불실한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할 주주단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브리지론이라는 것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 PF 설정을 하는 겁니다. 브리지론과 불실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제도금융권,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 토지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은 경제모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230조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운데 23조 원가량 불실 우려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7조 원은 이미 불실 우려를 받아서 경제 공매로 처분될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을 재구조조정하는 지원책입니다. 은행, 보험사가 1조 원 규모로 CD 게이트 론을 설정해서 조성함으로써 그 사항을 봐가면서 5조 원까지 CD 게이트 론으로 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CD 게이트 론은 공경매 진행 사업장에 따라 경락 자금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캠코는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캠코는 펀드를 2조 5천억 이상으로 늘려 불실 채권 정리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신디게이트론 우선 5조 원, 캠코 펀드 2조 5천억, 그리고 다 합산해서 지원함으로써 만기 예정 대주주단 협약 개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연체되면 3개월 내에
공경매 실행 원칙으로 주주단이 이렇게 서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브릿지론을 개편하여 토지, 담보, 대출을 채무 보증 등 3단계로 나누어서 분양률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체 230조 원에서 정상 사업장 207조 원, 그리고 불실 사업장 23조 원 중 위선 경공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향받은 우리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문재인 정부의 시장 확장 정책으로 410조 원의 공공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채만 하더라도 1130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이자를 부담하는데 하루에 1조 원이 1분인가 1조 원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다시 대도약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크나큰 부담이 현 정부에 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나간 정부만 탓하지 것이 아니라 현실성의 상황을 분석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공공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공공기업, 불실기업을 민영화하고 속도 빠르게 단행해야 하며 5.18 가짜 유공자 처리, 공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 국민, 고통을 같이 하는 신속된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국민은 정부를 따를 것이고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를 지켜왔고 우리 기업인은 정치를 그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개판을 쳐도 우리 기업인들은 스스로 우리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잘 보이지 않으면 기업 부족이기에 이런 것이 현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또는 정치가 안정이 되고 범죄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범죄자를 좋아하는 국민을 보고 나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과연 이것뿐인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범죄자를 좋아하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과연 이런 나라가 여러분의, 우리의 또 후대에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퍼주기식. 그저 이자도 내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국고를 탕진하고 국민에게 25만 원씩 준다 등 그러한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국민의 수준이 이것뿐이니까 국민 여러분, 왜 그렇게 손주 자식들을 그렇게 귀여워하면서 이들이 짊어질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합니까?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태도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
4월 10일 선거를 보고 범죄를 좋아하는 나라, 범죄를 좋아하는 국민, 거짓말을 좋아하는 국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정말 살실하게 일해왔고 경제성장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노고를 알지 못할 망정 왜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좋아하고 개판칩니까? 이 나라를 그 범죄자가 들썩거리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범죄와 선포를 해야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도 물태우라고 그래가지고 6.19인가 선언 후에 나라가 개판이 되었습니다. 하다 못해서 범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는 국회가 범죄자들이 금배지를 달고 이거 정말 이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와 선포하십시오. 국회부터 하시고 사회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범죄와 선포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잡았지 않습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100% 다 환영을 받을 줄 알고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51%만 대통령의 정책을 따르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가짜 유공자, 5.18 가짜 유공자, 시점 가산점 짜가지고 판검사 되고,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 정말 답답합니다. 공기업을, 불실 공기업을 다량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대처 승선도 영국의 병을 고치는 것은 불실 공기업을 정리한 것이 첫째 정책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은 안 하고 이상한 말이지. 이번에 기자 간담회에서 저는 이해가 못하겠더라고. 뭐가 두리뭉실 올라가는 거. 이번에 검찰도 다시 속도 빠르게 범죄자를 수사하게 해서 이 단안을 내는 것에서는 환영합니다. 나라가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먼저다. 괜히 이렇게 국가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면은 국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 불신을 초래하는 부정선거, 가짜 유공자, 줄줄이 새는 세금을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님, 제가 말하는 것은 경제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2년이 넘어도 이렇게 공기업이라든지 줄줄 새는 세금은 왜 막지 않는지 다 의구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두리뭉실해서 5년을 넘길 계획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여소야대 상태에서 대통령직에 직을 가지고 일하는데 굉장히 저는 잘 하시고 구도도 잘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단항을 내리지 않으면 국가라는 거 어떻겠습니까?
국가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유의하셔서 대통령께서 특별 단원을 내리고 지금 깡패들이 온 천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깡패와 전쟁을 벌려야 됩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52회 김상탁 국제경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